제1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2000이라는 숫자. 대한민국 의료계는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숫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2000명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던 의대 정원을 그것도 단 한 번에 65%나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죠. 현장의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는 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0,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3편의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과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철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단호한 결단이 빚어낸 정치적 목표였을까요? 제2장 하얀 가운이 사라진 병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20일 전국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낙수가 의사가 되기 싫다. 교육 여건이 안 되는 증언은 의학 교육의 파멸이다. 라는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메웠습니다. 대형 병원의 수술실은 멈춰섰고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의 공포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며 면허 정지를 경고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의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 보고했던 숫자는 500명, 이후 수정안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 직전 갑자기 200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장관조차 당황하게 만든 이 갑작스러운 증액계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정부는 타협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던 걸까요? 제3장 감사원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시간이 흘러 2015년 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세상에 공개되자 전국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논문 저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수치를 해석했고 대학별 정원 배정위원회는 현장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며 숫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의료 공백은 20개월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필수 의료는 오히려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던 명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갈기갈기 찢긴 신뢰와 천문학적인 재정 손실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의지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은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과연 이 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제4장 밀실의 2000명 멈춰버린 시계. 2024년 2월 6일 오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는 증원 폭이 1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 시작 직전 배포된 자료에 적힌 숫자는 2000. 위원들조차 서로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국가의 10년 대계가 결정될 수 있을까요? 회의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았던 그 밀실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갔던 걸까요? 결정적 순간의 일지.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역 발표. 2월 19일 전국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및 근무 중단 선언. 3월 20일 정부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 비수도권 80%, 수도권 20%. 이 과정에서 시설 점검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혹이 훗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납니다.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임을 재천명하며 강경 기조 유지. 제5장 법정으로 간 숫자의 비밀 정부의 파상 공세에 의사들은 법으로 맞섰습니다. 증원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잇따랐습니다.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2000명의 도출 근거가 담긴 회의록과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참고했다는 논문의 저자들은 내 영우는 그런 식으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조차 고개를 가로저은 그 근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직진만을 고집했을까요? 그 고집의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제6장 2025년 감사원의 일격 무너진 명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였습니다. 2025년 말 마침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는 이 사태가 정책적 판단을 넘어선 절차적 참사였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숫자를 끼워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보다는 정부 측 인사들이 주도권을 잡았고 회의록은 파쇄되거나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공방의 두 번째 라운드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민단체와 의학계는 정책 결정권자들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핵심 쟁점 하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하향식 탑다운으로 강요되었는가? 핵심 쟁점 둘, 국고 수조 원이 투입되는 정책을 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는가? 피고인석에 선 정책 담당자들은 통치 행위였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 통치로 인해 응급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들에게도 그 답변이 통할 수 있을까요? 제7장 한밤의 총성 그리고 예고된 적 2024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던 어느 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경악게 한 비현실적인 국면에 진입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TV 화면 속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비상계엄. 그는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의료 대란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의료 공백 상황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암약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청년들은 순식간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단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던 의사들이 왜 한밤중에 군합발 소리를 걱정해야 하는 폭도로 규정되어야 했을까요? 제8장 포고령 1호 의사들의 손발을 묶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섬뜩했습니다.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주요 시설을 에워싸는 동안 복귀하지 못한 전공의들은 체포 리스트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언을 밀어붙이며 보여줬던 그 고집스러운 단호함은 결국 총칼을 든 군대의 힘을 빌려 마침표를 찍으려 했습니다. 정책적 실패를 군사적 강압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짧은 몇 시간.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대신 총을 든 군인이 서 있게 되었을까요? 제9장 6시간의 신기루 그리고 남겨진 낙인 계엄은 6시간 만에 국회에 해제 요구한 가결로 막을 내렸지만 의료계에 남긴 상처는 증언 논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감사원 감사와 이후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도 이 12.3 계엄은 핵심적인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증언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해 정책을 관철하려 했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의 결정적 증거가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직권남용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 지점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상 최후 수단인 계엄까지 동원하려 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그게 달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는 이 모순적인 문장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대중은 묻습니다. 의대 증언이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였는지를 말입니다.